1998년 12월 31일, 당시 15세의 커스티는 강가로 개와 산책을 나갔고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종된 날 커스티는 오전 10시 30분경 애쉬버턴에 있는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정오쯤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먹었고 오후 2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커스티는 검은색 리트리버와 함께 산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커스티는 종종 애비와 산책을 나가곤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드문 일이 아니었죠. 커스티의 오빠인 존은 집에 있었지만 동생이 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존은 먹을 것을 사러 침실에서 나왔고 그제야 그는 여동생과 애비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애비와 함께 산책을 하러 나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11살이었던 사라는 강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개와 함께 산책하고 있던 커스티를 사라가 보았고 그들은 서로 친했기 때문에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것이 커스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커스티의 남자친구가 오후 4시 30분에 커스티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이때 존은 동생이 아직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라면 커스티는 30분 정도 후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오후 5시 15분경 직장에서 돌아왔고 존은 어머니에게 동생이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죠. 질은 딸을 찾기 위해 애쉬버턴강 근처의 산책로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시드가 집으로 돌아왔고 딸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저녁 내내 수색이 더욱 강력해졌으며 경찰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가족 및 친구들이 커스티를 찾기 위해 그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시점에 경찰은 존에게 자전거를 타고 다른 지역을 둘러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수색은 밤새 계속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수색 및 구조작전은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자원봉사자인 데이브는 강 산책로를 따라 커스티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강 옆의 울창한 숲에서 묶여있던 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데이브가 다가갔지만 애비는 짖지 않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데이브가 본 애비의 모습은 너무 슬퍼 보였고 짖거나 기뻐서 뛰지 않았죠. 데이브가 커스티의 이름을 부르자 애비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애비가 발견된 곳은 전날 밤에 수색되었고 그 당시 아무도 애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애비가 발견된 곳은 울창한 숲으로 우거져 있었고 애비는 너무 조용한 상태로 있었고 또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전날 밤 그 지역을 수색한 후 누군가 애비를 그곳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또는 이른 아침일 것입니다. 애비가 짖지 않은 이유가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외쳤던 말을 애비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비는 짖기 시작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했습니다. 애비는 마약 검사까지 받았지만 마약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애비가 살인범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비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속옷과 반바지가 나무에 매달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두 항목 모두 커스티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항목은 찢어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DNA나 법의학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속옷과 반바지가 연출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커스티의 실종에 성적인 요소를 암시하고 경찰이 실제로 커스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이론화했습니다. 경찰은 커스티의 가족을 일시적으로 모텔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커스티의 실종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의학팀이 집을 수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시드는 사회가 점점 감시되고 있다며 매우 화가 났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커스티의 가족은 평범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시드의 심각한 과음이 문제였죠. 시드는 술을 마실 때 종종 가족에게 화를 내고 공격적이었지만 신체적인 폭력은 없었습니다. 존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싫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피해 방에서 머물곤 했습니다. 질은 시드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족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6일 동안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은 애쉬버턴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색 범위를 점점 확장해 나갔지만 커스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 남성이 캠핑 걸리 지역에서 대마초 밭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불법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잠시 후 두 사람은 나뭇가지와 잎사귀에 얇은 층으로 덮여 있는 시체를 발견합니다. 처음 두 사람은 경찰에게 연락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사건이 사건인지라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커스티는 태아 자세로 누워 있었고 시신은 너무 심하게 부패되어 성폭행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자마자 신속하게 현장을 폐쇄하였고 며칠 동안 현장 주변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커스티의 부검은 시작되었습니다. 커스티는 그날 오후에 실종된 직후 살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커스티의 위장에는 부분적으로 소화되지 않은 감자튀김이 포함되어 있었고 오른쪽 뒷머리에 둔기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은 커스티가 사망한 당일 캠프 걸리 지역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커스티의 장례식은 1월 25일 거행되었습니다. 500에서 700명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참석했었죠. 커스티의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고 언론사들은 최대한 이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보도는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하였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수많은 잠재적 용의자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 중 한 명은 농장 노동자인 벨이었습니다. 그는 커스티가 살해당할 당시 52세였으며 종종 강변 산책로에서 자신의 개를 산책시켰습니다. 그는 어린 10대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커스티가 사라진 다음 날인 새해 첫날 벨이는 출근하지 않았고 그는 깔끔하게 씻고 면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벨이는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시드와 존도 용의자로 오르게 됩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시드와 존을 다르게 대했고 그들이 살인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집에 루미놀 테스트를 실행하여 집안에 피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러나 가족의 집이 범죄 현장임을 가리키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시드가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 중 하나는 커스티가 사라진 시간 동안 알리바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시드는 당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오후 6시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지만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시드는 커스티가 실종된 시간쯤 마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10월 시드는 그날의 행적에 대해 진술을 바꾸는 등 오후 2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의 시드의 행방은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시드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존과 시드는 조사 기간 동안 계속 감시를 받았고 한때 그들의 집은 도청을 당하기도 했었죠. 경찰은 커스티를 살해한 사람이 커스티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애비는 죽임을 당하거나 풀어주는 대신 나무에 묶여 있었고 커스티의 시신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조심스럽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살인범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2015년 6월 시드는 식도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존은 여동생이 살해된 후 호주로 이주했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커스티가 살해된 후 시드와 존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시드는 존에게 자신의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부탁했었죠. 그래서 존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시드나 존을 기소할 수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2018년 시드와 존은 용의자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수십 년간 커스티 사건에는 수많은 용의자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존은 이제 40대가 되었고 천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여동생의 살인 사건에서 자신이 여전히 관심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커스티의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이며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